문제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글 읽고 식만 만들면 되니까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7번 둘레 길이 차가 4인 두 정사각형이 있다. 근데 글자를 잘 읽어야 돼. 만약에 얘 한 변 길이 x, 한 변 길이 y라고 하면 그러면 둘레 차가 4라는 말은 한 변 길이 차가 얼마라는 거야? 둘레 차가 4. 그럼 한 변 길이는 차가? 응? 1 차이 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더 긴 거 x 할까 y 할까? 뭐 상관없죠? 긴 거 y라고 할게. 그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넓이 합이 25라고 하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차랑 2차 연립했을 때는 쉽잖아. 그냥 대입법 이용해서 y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고 풀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2x 제곱 2x 플러스 1 25 넘겨. 그래서 2로 나누면 해가 두 개 나오는데 xy라는 게 한 변 길이니까 음수는 나올 수 없어. 버려. 그럼 x가 3일 때 y는 4라는 거 해 구할 수 있고 둘레의 합을 구하시래요. 해보세요. 그 다음 8번 이거는 원래 한 개당 가격의 x1일 때 판매량이 y개였다고 칠게. 그랬을 때 매출이 원래 300만 원이었대. 물론 0000 붙여도 되는데 그냥 우리 만 단위 생략하자. 그냥 300이라고 할게. 그런데 가격을 10,000원 할인했더니 판매량이 몇 개? 20개 증가해서 매출이 20만 원 증가했대. 그러니까 320만 원이 됐대. 그럼 식을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 x 곱하기 y는 300 x 마이너스 1 곱하기 y 플러스 20은 320 이런 식으로 식 두 개 만들 수 있고 그랬을 때 할인 전 하루 판매량 구하라는 건 y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는 말이네. 하루 전 판매량. 써봅시다. 그러면 일단 xy가 300이고 얘 전개할게. xy 플러스 20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은 320 이니까 xy가 300? 여기다 300 대입하면 식이 좀 깔끔해진다. 300 넣고 20x 마이너스 y는 20 그러면 40이겠죠? 그러면 얘 넘겨서 y는 20x 마이너스 40이라고 만든 다음에 다시 첫 줄로 올라가서 집어넣어. x 곱하기 20x 마이너스 40은 300 이라고 만들면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뭐 깔끔하게 나올 것 같네요. 해볼까? (20으로) 싹 나눠볼까? 인수분해 되나요?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3 또는 5라고 나오는데 x가 뭐였더라? 원래 인상전 한 개당 가격이었고 나 만 생략했으니까 마이너스 3만 원 또는 5만 원인데 음수 말 안 되잖아. 버려. 그러면 원래 5만 원일 때 판매량이 얼마겠냐? 60개였겠지.
답이 60. 네, 해주시면 뭐 더 이상 풀 거 없죠? 네, 답이 60개. 지금 뭐 활용? 우리가 지금 활용 푼 짬이 얼만데 중1, 중2, 중3. 어? 1차 방정식 활용, 1차 부등식 활용, 연립 방정식 활용, 2차 방정식 활용 얼마 많이 했어요. 딱히 어렵지가 않죠. 유제 9번도 한 번 더. 지름이 15cm인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 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지름이 15라는 거고 얘랑 내접하는 삼각형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다.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 넓이가 54라고 하고 빗변 아닌 두 변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니까 한 변을 x, 다른 한 변을 y 라고 생각하면 식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거지. 일단 넓이 가지고는 x, y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54다. 다시 얘기하면 x, y가 108이다. 라는 거 하나 만들 수 있고 다음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너무 예쁘잖아. 피타고라스 막 하고 싶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5제곱 225 요렇게 두 가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대입법 못 쓰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런 애 대칭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x 플러스 y 제곱이 x제곱 y제곱 플러스 2xy 라고 놓고 여기다 225 2배 216 대입해.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나올 것 같거든요. 441이네. 그럼 제곱수 중에 441 나오는 거 몇 제곱이게? 21일 듯? 그런데 x랑 y는 둘 다 양수니까 풀마 21 아니고 그냥 21이라고 하면 되겠다. 지금 연립한 식을 가지고 x 플러스 y 얼마인지 구했고 x, y가 108인 거 이미 알고 있고 얘네 둘을 알고 있으면 너무 예쁘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을 x, y로 가지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작성해. 그럼 두근의 합이 21이니까 마이너스 21t. 두근의 곱이 108이니까 상수항 플러스 108은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 그때 나오는 근을 각각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 2, 17, 4, 9, 12. 92? 90이 된다. 그러면 해가 9 또는 10이라고 나오고 얘네를 각각 x, y라고 부르는데 순서 별로 상관없죠. 그냥 두 변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9랑 12. 얘네가 연립 2차 방정식이었고요. 넘어가서 오늘 할 거는 1차 부등식. 뭐 부등식 사실상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재탕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 아마도. 부등식
부등호 이렇게 생긴 애 4가지 포함된 식 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뭐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최고차항 차수가 1인 애들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부등식 성질 중에 양변에 같은 숫자 더해도 성립, 빼도 성립, 곱해도 성립, 나눠도 성립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음수를 곱하기 나누기 하면 방향 바뀐다. 요게 좀 방정식과의 차이점이었잖아. 이거 말고는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았다고. 네. 그러면요. 확인 1번 같은 거 너무 쉬운 거지.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면서 A는 0보다 작다고 하니까 음수고 B는 0보다 크다고 하니까 양수인 거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랑 이 B A 플러스 B 누가 더 커? 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 A 플러스 B랑 이 B랑 당연히 양수 2배 한 게 더 크겠다. 음수랑 양수 더한 것보다는 양수의 2배 한 게 더 크겠지. 그 다음 두 번째 A 제곱이랑 AB랑 누가 더 커? 당연히 음수 제곱했으면 양수 될 거고 AB 곱했으면 음수 될 거니까 A 제곱 쪽이 더 크다. 그럼 3번 얘도 A의 3배 해도 음수고 B의 3배 하면 양수인데 뭐 빼기 상관없죠? 그냥 A랑 B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니까 이 값도 3B 마이너스 이쪽이 더 크다. 그럼 4번 얘도 뭐 플러스 3, 플러스 3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쪽이 더 크다. 중학교 복습입니다. 예, 그런데요. 확인 2번을 보시면 그 우리 방정식 풀 때도 약간 특수에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거나 이런 애들 나눠서 풀었었잖아. 그것처럼 요런 부등식 풀 때도 조건을 나누어서 풀어주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x의 개수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경우를 3가지로 나눠. 그래서 a가 뭐부터 할까? 음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양수일 때. 그런 다음 개수가 음수면 양변 A로 나눈 다음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혀야 하니까 해를 요렇게. 지금 이해될까요? 양변을 A 나눴고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뒤집었고 음수니까. 요렇게 쓰면 끝이고 양수 먼저 한다면 얘는 A로 나눴으니까 A분의 A 플러스 1 하고 부등호는 그대로 해주면 끝이고 다음 0일 때가 문제죠. 0일 때는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어넣으면 얘는 0x가 1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바뀐다. 나 여기 있는 a에도 0 넣었고 여기 있는 a에도 0 넣었음.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이 0이 되니까 0이 1보다 크다는 건 성립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개수가 문자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조건 나눠서 푸는 거 오늘 연습할 거임. 다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1차 부등식이랑 1차 부등식을 연립하는 건데 여기서 연립 방정식일 때랑 느낌이 비슷하죠? 만약에 뭐냐 뭐 요런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을 경우에 이거 막 가감법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가 나왔으면 이 해가 의미하는 게 뭐였더라? 첫 번째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두 번째 방정식에 성립해도 대입하게 만드는 xy 값이었잖아.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등식도 성립하고 두 번째 부등식도 성립하는 그 겹치는 공통해를 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해 수직선 위에 그리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림 그려서 보면 편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수직선 위에 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 해는 6 이상이다. 색칠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두 부등식을 연립해서 해 구하시오라는 말은 둘이 겹치는 구간이 어디냐 그거 물어보는 거라서 답을 x가 6 이상일 때. 왜냐하면 요만큼이 겹치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겹치는 공통 부분을 해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얘는 4 이하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큰 구간 하면 겹치는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발생하니까 이때는 답을 뭐라고 써줘야 하냐면 마이너스 5 초과 4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내가 수직선 위에 그림 그려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림 그려서 푸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문제도 마이너스 3보다 작고 2보다 작으면 겹치는 구간이 이쪽에서 나오네. 그럼 이때는 해를 그냥 x가 마이너스 3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확인 4번 같은 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형 원래 2학년 때 하던 대로 풀고 겹치는 구간 해라고 써주고 그러면 첫 번째 해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얘네를 동시에 수직선 위에 긋는다면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 그 겹치는 공통 구간을 해라고 불러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어려운 얘기 없죠. 그러면 2, 3, 4는 알아서 풀어보죠.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음수를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 양수 곱하기 나누기는 안 뒤집힌다. 네. 괜찮죠, 여기까지? 아, 지금 갑자기 좀 난이도가 쉬워졌지? 그러니까 솔직히 좀 할만하지, 지금?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2개 들어가 있는 식. 아, 우리 연립 1차 방정식 할 때도 A는 B는 C다 이런 걸 풀었었다? 2학년 때 말하는 거임. 그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A는 B, 뭐 B는 C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쪼개서 2개 연립한다든지 뭐 A는 B, A는 C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또 될 수 있는 게 뭐 있지? A는 C, B는 C.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두 개 골라가지고 찢은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었잖아. 근데 얘는 조심할 점이 부등식을 두 개로 분리하긴 할 건데 얘네처럼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쪼개면 안 되고 무조건 옆에 딱 붙어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둘 가지고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둘 가지고 식 하나 만들고 딱 붙어있는 애들끼리 쪼개줘야 합니다. 항상.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는 가면 안 됨. 그럼 부등식을 두 개로 분리시킨 다음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부등호 방향 뒤집고 첫 번째 해 구하고 다음 5 넘겨서 두 번째 해 구하고 얘네를 수직선 위에 동시에 나타낸다면 이렇게 돼서 겹치는 구간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끝나요. 나쁘지 않죠?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약간 어려운 거 절대값 추가해. 근데 솔직히 부등식 절대값 들어간 것도 방정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범위 나눠서 그냥 풀면 된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이미 1학년 1학기 정수와 유리수 절대값 배울 때 이런 거 한번 풀었었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미 지금 나 이미 예비 중1 초6들이랑 이런 거 함. 뭐 하냐면 막 이런 문제 풀거든? 1, 또? 2, 또? 0. 또? 또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말 뜻이 아 그래 0에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냐 그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에서부터 두 칸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 두 칸 이하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일 0, 1, 2 답으로 써주는 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애 풀라고 하면 절대값 벗겼을 때 해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왜? 0에서부터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이하로 떨어진 x값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x 절대값이 2 이상? 뭐 갖다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할게.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고 할 때 이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하면 말 뜻이 절대값이라는 거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게 두 칸보다 더 멀리 떨어진 애들이 뭐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해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양 끝값으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절대값이 2보다 작다고 하면 둘 사이 사이값 해라고 하면 되고 크다고 하면 양 끝값. 이 차이 이해될까요? 네, 요거 생각하면서 확인 6번을 보시면 방금 내가 푼 거랑 지금 확인 6번의 1번의 차이점이라고는 가운데가 x인 거랑 x 플러스 1인 거 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얘를 그냥 a라고 생각할 때 a 절대값이 6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0에서부터 6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x 플러스 1이 6보다 크거나 라고 답을 써서 플러스 1만 넘겨주면 되겠죠?
최종 답이 요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값의 의미를 잘 파악해봐.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 거리 얘기하는 건데 이 절대값이 6보다 크다는 거, 6칸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수 쪽 하나랑 음수 쪽 하나랑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양 끝값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2번은 여기다 쓰자. 이번은 조금 다른 점이 이 절대값 기호 안에도 x가 있고 바깥에도 x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는 못 풀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건을 좀 나눠서 풀어줘야 할 듯. 근데 우리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풀 때도 이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2분의 3을 기점으로 2분의 3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눴었잖아. 그럼 이 조건을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나눠서 2번 풀어줄게요. 그럼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음수니까 부호 뒤집어서 나오면 되고, 2분의 3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고, 이 차이점 얘는 부호 바꿨고 안 바꿨고. 그럼 다음 풀어.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최종 이 범위 안에 속하는지 확인. 그러면 2분의 3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얘 가능하고, 얘도 2분의 3이 1.5니까 이 범위 안에 속하니까 둘 다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답을 요렇게 길게 써주시면 됩니다. 구간 나눠서 푸는 거 방정식이랑 비슷하죠? 오늘 나의 목표는 1차 부등식을 다 끝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오면 2차 부등식은 근데 한 큐에 못 갈 것 같아. 한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 끝내는 거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배운 거 어때? 별로 안 어렵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 다 이해해. 네, 그래서 유제들 이제 쭈루루루루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아, 유제 너무 많은데. 내가 굳이 다 풀어줘야 될까 근데? 다 하는 거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몇 개씩만 해볼게. 솔직히? 네, 다 해주세요. 아 진짜? 최준이가 시켰어요. 아 진짜? 근데 솔직히 2학년 1학기랑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내가 굳이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저요? 읽어봤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제 저거 대신 말해달라고. 해봅시다. 친구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진짜. 합시다. 근데 이거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x 달려있는 애만 1차 항입니다. 얘네 둘만 좌변으로 보내고 이렇게 둘은 우변으로 보내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a-2가 x의 개수, a제곱 마이너스 4가 상수항. 근데 이거 이쁘게 인수분해 좀 하고 생각할까? 아니, 부등.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약분 되네 해서 약분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방정식일 때도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아까 어떻게 풀었었더라?
x의 개수. 그러니까 a-2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나눠서 풀었잖아. 그럼 이번에도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일 때, a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음수니까 약분이 가능하긴 한데 나눈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서 x는 a 플러스 2 이하이다 라고 해를 내야 하는 거고, 양수일 때는 나눈 다음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그냥 a 플러스 2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a가 2일 때가 문제죠. 대입하면 0x가 0 이상이다 라는 꼴이 되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되게? 봐봐. 어차피 0이랑 곱하면 0이잖아. 그럼 이 식 성립해 안 해? 지금 하는 거다? 갖다까지 포함이잖아. 0이 0 이상이다. 이 식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때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도 되지만 좀 이렇게 멋있게 우리 고등학생처럼 써본다면 x는 모든 실수 네. 그럼 답이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 셋 다 써야 돼. 조금 복잡하죠? 와, 유제 2번 좀 봐봐. 이 느낌이 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이 부등식 만들고 싶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방금 풀었던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이 어떤 형태여야 된다는 거야? 방금처럼 0x 0 꼴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 x의 개수도 0이어야 다르네요. 일단 얘는 0이어야 돼. 근데 얘는 0일 수가 없네. 겹치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 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0 이상이면 되겠다.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0 이상인 수가 되니까 이때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좌변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아니면 3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0x가 마이너스 3 이하이다 라는 식이 되니까 성립을 안 해. 0이 더 크니까. 근데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0x가 1 이하이다 라는 식이 돼서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결론 a는 3이어야 하는 거지. 해봅시다. 얘는 일단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니까 상수항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 영훈아, 졸지 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해를 봤을 때 얘 왜 부등호가 바뀌었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네. 그 얘기는 a 플러스 b가 일단 음수라는 뜻 일단 알 수 있고 나눠 보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이 값이 뭐여야 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한다고. 이때는 등호 쓰는 겁니다. 왜냐면 얘랑 얘랑 같아야 하니까. 예. 다음 이제 A, B 알아내고 싶거든. 요렇게 곱해볼게. 그럼 이거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은 거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 아시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갈게.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동류항끼리 같은 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b. 뭐야? a랑 b랑 같네. 야,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풀다 보니까 느낀 점이 이거 2학년 1학기에 똑같은 문제 있지 않냐? 2학년 1학기 똑같은 거 했었어. 재탕이야, 재탕. 새로운 게 없음.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도 잘 못하긴 했어, 우리가. 어쨌든 A랑 B랑 같은데 둘 더했을 때 음수라는 건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거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푼다면 넘겨.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그런 다음 양변을 A로 나눠. 그러면 나 지금 음수로 나눈 거거든.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히고 해가 요렇게 나와야 한다. 표정이 지금 좀 심각하죠? 표정 풀어. 응? A는 B니까 마이너스 1까지 있어요. 응? A랑 B가 같은. 그렇네. 얘 약분 되겠다. 그러면 해를 요렇게까지. A랑 B랑 어차피 같으니까. 네, 그다음 유제 4번 안 할래. 유제 5번 안 할래. 네. 근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하려고 하니까 좀 특수한 경우가 나와서 하긴 할게.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x가 마이너스 9 이상이다.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요게 첫 번째 해. 다음 두 번째는 x가 4 이하이다. 얘네 그림 그려본다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답이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어렵지 않지? 2번 안 할래. 유제 5번 할게요. 네. 얘는 같은 방법으로 풀면
얘가 첫 번째 해. 다음 두 번째는 나 지금 똑바로 풀고 있는 게 맞아? 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1. 음수니까 뒤집어서 요렇게. 그럼 얘가 4.5잖아. 첫 번째 해 요렇게 생겼고 두 번째 해 요렇게 생겼는데 겹치는 구간이 없다? 두 부등식이 겹치는 구간이 없다? 그럼 이때는 해를 뭐라고 써야 되게? 해가? 없다. 아까처럼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얘가 해인데 얘는 겹치는 구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진짜 풀기 싫게 생겼다. 씩 곱해서 풀어본다면 x 마이너스 6 6x 마이너스 21 플러스 10 10배씩 했어. 그럼 마이너스 5x 뭐죠? 마이너스 5 x가 1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해가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줄 6씩 곱해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x가 플러스 4 1 이렇게 나오네. 맞나요? 그럼 얘네를 수직선 위에 그어본다면 하나는 1 이상이다. 다른 하나는 1 이하이다. 라고 나오니까 이때는 겹치는 구간이 딱 한 점에서 밖에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해를 그냥 등호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딱 한 점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유제 6번 안 할래. 유제 7번 할게. 이렇게 부등호 두 개 연달아서 있을 때는 부등식을 두 개로 쪼개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이렇게 양끝끼리는 묶으면 안 된다고 항상 붙어있는 애들끼리 찢어놔야 됨.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하나랑 요렇게 두 개로 찢은 다음 각각을 풀어볼게요. 요렇게 한 줄 나오고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요렇게 나오고 지금 내가 3분의 17 나온 게 맞냐? 맞아. 그러면 얘네를 동시에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3분의 17 보다 작고 3보다는 크고 겹치는 구간이 3부터 3분의 17 사이니까 A가 3이고 B가 3분의 17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뭐 유제 8번? 안 해도 돼. 넘어가. 다음 147쪽도 내가 뭐 해야 될까? 해보자. 9번은 안 할래. 10번 할게. 유제 10번. 얘는 부등호가 두 개 연달아서 있는 식이니까 요렇게 하나 쪼개고 요렇게 하나 쪼개서 연립하고 연립하고 공통구간을 해라고 하고 해주면 되는데 첫 줄을 풀어본다면 요렇게 해가 나오고요. 두 번째 줄 풀어본다면 마이너스 요렇게 해가 나오겠다. 이거 이해될까?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부등호 뒤집었고 얘네도 부호 뒤집혔어. 근데 두 부등식의 공통구간을 해라고 부르겠다고 하고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얘보다는 작아야 돼.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얘보다는 커야 돼. 이 두 그림을 겹쳤을 때 해가 1부터 5라는 말, 이 값이 5여야 하고 이 값이 1이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순서 바뀔 수 없습니다. 얘네를 겹쳤을 때 해가 1부터 5라는 말, 얘가 5, 얘가 1. 그러면 얘는 5, 얘는 1. 이렇게 등호 만들어서 A, B 구해주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지. 내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 막 끝까지 다 풀어줘야 될 만큼 막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할만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그냥 중2 거 복습이야. 자, 넘어가요. 자, 뒷장으로 갔어. 이제 12번. 얘는 해가 없어야 된대. 아까처럼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면 그걸 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해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15 곱할까? 왜냐면 0.4가 5분의 2니까 15씩 곱할게. 10x 6 15x 플러스 15a. 그러면 x가 부등호 뒤집고 요렇게 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빠를까요? 기다리는 중.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을 푼다면 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네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지금 모양처럼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면 안 돼. 그리고 얘네 부등호를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자기 자신까지 포함되는 애니까 완벽하게 이 값이 4보다 어때야 됨?
4랑 똑같아도 돼? 겹치면 안 돼. 무조건 4보다 커야 됨. 이걸 가지고 얘가 4보다 확실하게 커야 한다. 왜? 4랑 똑같으면 만난다. 그럼 겹치는 구간 해가 발생한다. 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무조건 4보다 커야 함. 이라고 해서 부등호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걸 풀면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이건 할 수 있을까? 네. 유제 13번 얘는 아까랑 반대로 해를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딱 한순간이라도 한 점이라도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 돼. 일단 식을 풀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요. (7분의 13 플러스 a) 이 아이다 라고 하나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12씩 곱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나오니까 이걸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일단 그림 그려놓고 얘네 범위를 살살 좁혀볼게.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겹치는 구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얘네를 좀 더 붙여.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때? 이렇게 딱 마이너스 2에서 만나게. 그럼 이때 해 있어 없어? 얘네를 이렇게 당겼어. 이렇게 서로 만나게.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이게 얘네가 마이너스 2에서 만났어. 그럼 이거 해가 있는 거게 없는 거게? 없는 거지. 왜냐하면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가 포함이 안 되고 첫 번째 부등식만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니까, 그럼 얘도 해가 없는 거. 이 그림 안 되고 이 그림도 안 되고.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저 7분의 13 플러스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7분의 1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랑 같은 거 안 돼. 같으면 해 없음. 무조건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 식 정리하면 a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어떡해. 유제 14번 진짜 개어렵게 생겼다. 어떡해. 근데 이거 놀랍게도 중2에 또 나와. 근데 중2 때도 약간 고난이도에 속하긴 했어. 근데 이제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들도 아는 거지. 하긴 하지만 대다수가 잘 못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거 또 나오는 거. 이 범위 안에 속하는 정수가 3개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모르겠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를 구해볼게. 10배씩 할까? 여기 첫 번째 부등식 해.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부등식 해. 근데 얘네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그 겹치는 구간 안에 정수가 딱 3개 들어가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3은 포함 안 되거든요.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 정수 3개라는 건 2, 1, 0 이렇게 셋을 말하는 거겠다. 여기까지 이해됨?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는 이 범위 바깥으로 나가야 줘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할 때 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a라는 애가 어디쯤 올까? 그 범위 구하시오라는 거야. 근데 딱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어딘가에 놓이지 않을까?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아지면 그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이 속하게 되니까 안 되겠고, 마1이랑 0 사이 어딘가에 놓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좁혀. 이제 한번 좁혔으니까 딱 0이랑 같으면 안 될까?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a를 딱 0이랑 만나게 찍으면 안 될까? 얘 일단 자기 자신 포함 안 되는 동그라미잖아. 흰 동그라미잖아. 그러면 0에다가 찍어버리면 0은 포함이 안 돼, 범위 안에. 그러면 무조건 0보다는 확실하게 작아야 됨.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에다가 찍으면 그건 어때? 그때는 어차피 마일 포함 안 되니까 상관없잖아. 이 범위 안에 속하는 정수 0, 1, 2, 셋밖에 없는 거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은 같아도 된다. 내가 근데 옛날에 나랑 같이 안 했냐? 중2 때? 내가 이렇게 주차하고 막 화살표 막 이렇게 하고. 기억이 전혀 안 나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A 값의 범위가 10, 10, 10 더해 9에서 10 사이다. 근데 부등호가 9랑은 같아도 되고 10보다는 확실히 작아야 된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죠. 이제 15번. 어떻게 하면 돼? 범위를 쪼개서 2번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3분의 4보다 작을 때, x가 3분의 4보다 클 때. 이 나누는 기준 이해되시죠? 이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쪼갠 거임. 그럼 3분의 4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작을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3분의 4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1 같은 거 넣어봐. 0 같은 거 넣어봐. 양수잖아. 그러면 얘 그냥 나와야 되고, 음수가 되니까 요 구간에서는 부호를 반대로 나와야 하고,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부등식 풀어서 x가 방향 뒤집고 2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 놓고 이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3분의 4보다 작을 때 x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해를 2분의 1에서 3분의 4 사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3분의 4에서 얘네 둘을 합치겠다는 거야. 그러면 3보다 작으니까 이 구간을 해라고 해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겹쳤을 때 이 경계가 되는 3분의 4 부분이 합쳐져서 그냥 한 방에 2분의 1부터 3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답이 그냥 x가 2분의 1에서 3 사이라고 써주면 돼. 풀 때는 구간을 나눠서 풀고 이렇게 경계 부분 겹쳐지면 한 방에 합쳐서 이렇게. 한 번 더. 얘는 절대값이 2개. 두 번째. 방정식 할 때랑 똑같다. 절대값이 2개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구간을 세 갈래로 나눠야 되는데 그 경계가 되는 게 x가 3분의 1일 때 하나랑 2분의 5일 때 하나. 그럼 x값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3분의 1에서 2분의 5 사이일 때 세 번째 x가 2분의 5보다 클 때. 다 이해되시죠? 네, 풀어볼게요. 잘 봐야 돼.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 3분의 1보다 작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 둘 다 음수네. 그러면 잘 꺼내주셔야 되거든요. 부호 뒤집고 얘도 부호 뒤집고. 그럼 넘겨서 x가 마이너스 4 이하이다 라고 하나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3분의 1에서 2분의 5 사이일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잘 꺼내야 된다고. 3x 마이너스 1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부호 거꾸로 뒤집어서 나오고.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세 번째 x가 2분의 5 이상일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 둘 다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서 풀어주면 이렇게 해가 나온다. 그런데 이걸 다 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제 확인. 이 범위 안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3분의 1보다 작은 구간 안에 마이너스 4 이하가 속하니까 얘는 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 3분의 1이랑 2분의 5 사이에 6분, 나 분수라서 계산 못하겠어. 6분의 5가 1점 얼마니까 1.2. 얘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네. 5분의 6. 그렇고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뭐야? 2분의 5보다 큰 구간 안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상 2분의 5 이상. 얘네 겹치는 구간이 2분의 5 이상일 때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해를 이때는 x가 2분의 5 이상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답을
얘네 셋 다 합쳐 너무 지저분하게 써놨나? x가 마이너스 4 이하이거나 또는 아까 두 번째 해가 뭐였냐? 이거였지. 6분의 5, 5분의 6에서 2분의 5 사이인데 세 번째 해가 2분의 5 이상이었으니까 얘네 겹쳐서 x가 5분의 6 포함되냐? 이상이다. 요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이해가 될까요? 조금 어렵죠? 얘도 절대값이 두 개니까 구간을 세 갈래로 나눠줘야 할 때, 그러면 3일 때 하나랑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세 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일 때 세 번째, 3 이상일 때 일단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 둘 다 음수겠다. 그럼 둘 다 부호 바꿔서 꺼내야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음수니까. 풀어보면 요렇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일 때는 얘는 음수, 양수. 그러니까 요렇게 꺼내줘야겠다. 부음수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럼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보면 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고, 다음 세 번째 3보다 크면 둘 다 양수 둘 다 그대로 꺼내. 그래서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이거 수직선 위에 한 방에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본다면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 경계로 나눠서 1보다 큰 구간에서 x가 3보다 크다? 겹치는 해가 없으니까 얘 안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크다? 그럼 요만큼을 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3보다 큰 구간 내에서 x가 7보다 작다? 그러면 요만큼을 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론 전부 다 합쳐서 답이 x는 1에서 7 사이, 이 경계가 되는 3도 포함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합쳐서 써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얘 여기서 끝이 아니지. 이 구간 내에 속하는 정수 x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2, 3, 4, 5, 6까지 가능해서 답이 5개. 아까 전에 x 절대값이 2,
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거 해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라고 푼다고 했어. 그러니까 x-1 절대값이 2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1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이다 라고 푼다고 했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x-3이 절대값이 b보다 작다라고 하면 해를 b에서 마이너스 b 사이, 왜냐하면 b가 양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x만 가운데에 남도록 풀 3 하고 ax 범위가 b 플러스 3 나 지금 뭐 했어? 거꾸로 썼지? 잠깐만. 마이너스 b 플러스 3 b 플러스 3 이렇게 써주고 a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안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풀어놓고 멈춰.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풀어봅시다. a가 양수일 때는 나누면 그냥 해가 요렇게 나올 거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 둘의 차이점은 부등호 방향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똑같고. 근데 그랬을 때 해가 마이너스 2부터 4라는 건 요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2, 요 값이 4라는 거고, 요 문제에서는 이 값이 4, 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식을 두 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2a, 2 곱했어. a 곱했어. 마이너스 2분. 그 다음 얘도 a 곱하면 b 플러스 3은 4a 라고 나오니까 얘네를 연립해. 그럼 2a 마이너스 b는 마3,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3 더하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 a는 3, b는 뭐냐? 9.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얘도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4a,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a. 넘기기 귀찮은데 이대로 더하자. 6은 2a, a는 3, b는 마이너스 9가 되네? 맞나요? 그러면 아까 맨 마지막에 b가 양수라는 말이 들어갔었으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없고 무조건 3,9가 해겠다. 그럼 끝났나요? 네, a, b 값을 구하시오. a는 3, b는 9. 찐막. 활용만 하면 끝. 이제 18번. 사탕이 200개 있는데 사람, 학생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 학생 수 x라고 할게. 근데 한 사람한테 4개씩 나눠주면 사탕이 남는데, 그럼 이 얘기는 4x개 나눠준 게 200개보다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4개씩 나눠줘도 나한테 사탕이 더 있다? 그 얘기는 4x가 200보다 작다는 말. 그래서 남는 거 싫은데, 다 나눠주고 싶은데 5개씩 나눠줘. 그러려고 하면 사탕이 모자라대. 5x가
200보다 크다는 말. 문맥 파악이 될까요? 네. 그럼 뭐 얘 풀면 되지. 그러면 x는 50보다는 작고 40보다는 크다는 말. 그러면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아. 해가 40에서 50 사이라고 나오고. 오케이. 그러면 x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49명. 뭐 이지하죠? 문제가 약간 귀여웠다. 한 척에 4명씩 타면 10명이 못 타. 배를 x척이라고 할게. 척. 그러면 4명씩 타면 4x명이 타고도 10명이 추가로 더 있다는 거, 학생 수. 오, 야, 이거 무슨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그거 같다. 다음 5명씩 타면 배가 7척이 남는데 5명씩 타면 7척이 남는데 식 어떻게 만들어? OX. OX? 그 지금 상황이 7척이 일단 남았어. 텅텅 빈 거야. 근데 배가 이렇게 있어. 7척은 확실히 빵명 탔어. 그러면 여기 x-7척에는 사람들이 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 한 배는 딱 1명만 탔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5명씩 꽉꽉 채워서 탄다고 쳐. 그랬을 때 마지막 한 배에 1명만 탈 수도 있고 5명이 꽉 찰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옛날 1학년 1학기 때 막 의자 문제 이런 걸로 많이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4x 플러스 10명이라는 게 5 곱하기 x-7척에 꽉꽉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5 곱하기 x-8척에만 꽉꽉 타고 마지막에 1명만 탔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될까? 어려운가? 다시. 내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했어. 7척이 남는다고 하니까 원래 총 x척 있다고 할 때 이 빈 배 7척을 제외한 나머지가 x-7척이 될 거고 여기에 전부 다 5명 빽빽하게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야 꽉꽉 타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하나에는 1명만 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x-8척은 꽉 타고 마지막에 1명만 타거나 아니면 전부 다 5명씩 꽉꽉 타거나 범위를 이렇게 만든 거야. 괜찮을까요? 아니요. 어디가 안 됐지? 배가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15 너무 어려워. 숫자가 10개가 있어. 배가 7개가 비었어. 그러면 배 3개만 썼다는 거잖아. 여기에 5명 꽉 찼으면 5 곱하기 3 해서 15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명씩 채우려고 했더니 얘네 2개는 꽉 찼는데 마지막에 1명이 남아도 마지막 배 하나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탔을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5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x-7을 한 거고 여기는 하나를 더 빼서 x-8을 한 건데 머리 아파. 네,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이걸 풀어본다면 이렇게 둘 묶고 이렇게 둘 묶어줘야겠다. 그 첫 번째 부등식 요게 두 번째 부등식 풀면 49 이렇게 나오는 거 맞을까요? 네. 그러면 49. 45에서 49 사이라고 나오겠네. 그럼 배는 최소 몇 척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40척. 밀가루 2kg랑 설탕 600. 기 15개. 개빡세죠? 이렇게 할게. 미지수 일단 두 개 나서는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A 최대 구하라고 했으니까 쿠키 A를 X개 만든다고 하고 합쳐서 15개니까 B를 15-X개 만든다고 할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랬을 때 나 밀가루를 100x 플러스 150 곱하기 15-x 만큼 사용할 거고 설탕은 50x 플러스 30 곱하기 15-x 그램 사용할 거임. 네, 어려운 얘기 없죠 지금? 그랬을 때 밀가루는 2kg이니까 2000g이겠지? 그램 이내로 사용하면 되고 초과는 안 됨. 다음 설탕도 600g 이내로 사용하면 됨. 음식 2개 만들어서 이제 풀면 되지? 아, 공 너무 많은 게 마음에 안 들어. 공 하나씩 떼. 그럼 10x 플러스 225 마이너스 15x가 200 이하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25 이하 x가 일단 5 이상이다 라고 해가 나오고 다음 두 번째도 이거 뭐냐 7.5 이하이다 라고 나오니까 얘네 둘을 합치면 5에서 7.5 사이가 해가 되겠죠. 그럼 A 만들 수 있는 A 최대 개수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7개. 쿠키 개수 7.5개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수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1차 부등식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솔직히 이 공수 1을 배우는 하이라이트가 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거든? 2차 부등식까지 하면 솔직히 다 끝난 거야. 뒤에 경우의 수는 또 재탕이잖아. 우리 2학년 때 했던 거 재탕. 2차 부등식까지 하면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우리 레벨 테스트도 2차 부등식까지만 낼 거야. 아, 어렵지. 어렵지. 한 방에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이야, 보통.
근데 견뎌야지 뭐 어떡해? 아니 레벨 테스트. 아, 레벨 테스트? 한 라센 수준으로 낼게. 어?